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10월달 고1 학생들의 교육청 한국사 모의고사 문제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선사시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천의 전곡리 그러면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구석기 시대의 키워드, 주먹도끼 등 뗀석기 나왔습니다. 제가 약칭으로 구만 적었습니다. 답은 그럼 바로 선지 5번이 답이죠. 사냥과 채집을 하며 이동생활을 했습니다. 네, 선지 1번 고인돌은요 바로 청동기 시대 거고요. 선지 3번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거고, 선지 4번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는 고구려죠. 고구려는 동맹, 부여는 영고, 또 동해는 무천, 다 그렇게 제천 행사 모처럼 만에 상기시켜 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인데 바로 이 문화유산이 산수무늬 벽돌입니다. 산수무늬 벽돌 발견된 곳은 바로 이 나라 수도였던 사비, 즉 부여, 즉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죠. 이 산수무늬 벽돌의 특징은 바로 신선들이 사는 이상세계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도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백제에 대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백제는요 원래 마한 지역, 지금의 충청도, 경기도 넓게는 또 전라도 지역까지 합한 그 마한 지역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는데 점점 영토를 넓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근초광 때 들어서는 거의 마한 지역의 모든 영역을 다 병합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큰 영토로 확장되게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마한 지역을 병합했다. 선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선지 1번 해동성국으로 불린 건 발해고요. 선지 2번 경국대전은 조선 성종 때 발간한 조선 최고의 법전이었습니다. 선지 4번 독서상품과, 이건 신라 하대 때 원성왕 때 실시가 된 거죠. 이 독서상품과는 거의 뭐 정답이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선지 5번 조사시찰단인데요. 이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겪은 다음에 근대 문물 받아들이니까 조선에서 일본에서 이제 근대 문물을 본받아 오라 그렇게 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인데, 이게 수신사하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수신사는요 강화도 조작 체결 이후에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보낸 사절단인데, 거기 반해서 조사 시찰단은 거의 뭐 비밀리에 보낸 사절단입니다. 하여튼 이건 개화기 보낸 것이고요. 정확히 연도는 1881년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갑니다. 문제 3번 가왕조의 문화인데요. 팔만대장경 나오면 벌써 고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시기적으로는 이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한 시기, 바로 이때는 몽골의 침략이 있었죠. 그래서 몽골의 침략을 부처님 힘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 새겼습니다. 자, 그럼 고려의 문화 찾아보면은 비록 약간 시기적으로는 앞서죠. 바로 아직은 문벌 귀족 사회가 있었던 바로 김부식이 활동하던 고려 인종 때 삼국사기가 편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지도 거의 뭐 다 아무 말 대잔치인데요. 선지 1번 대종교라고 하는 거는 대한제국이 망하기 직전 1909년에 나철이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로 만든 것이 대종교고요. 선지 4번 광교토 대왕 등비, 당연히 광교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 때 건립됐고요. 선지 5번 경주 석굴암 본전물, 당연히 이건 신라의 문화유산이죠.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이 시기 경제활동입니다. 상병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됐다는 얘기니까 바로 이건 조선 후기 때 경제 상황으로 자주 나오는 키워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조선 후기 특징 중에 하나가 대동법이라고 해서 조선 전기까지는 각 집집마다 특산물을 공납으로 내는 제도가 있었는데, 워낙 박납에 폐단 등등 폐단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특산물 직접 물건으로 내지 말고 땅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양을 정해가지고 쌀이나 곡식이나 돈으로 내는 걸로 바뀌었죠. 바로 그게 대동법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의 중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대동법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선지 1번 노구폐지인데요. 이 노구폐지는 신라가 통일 직후에 신문왕이 진골귀족의 세력,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죠. 항상 짝으로 다 딸려 나오는 게 노구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답니다. 근데 이 노구폐지도 거의 정답이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오답선지로 이 노구폐지가 뭔지 모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아마 오답으로 종종 나오고 또 은근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하여튼 1번은 당연히 땡이고요. 선지 3번 전시권 제도라고 하는 건 고려 전기 때 바로 관료들한테 수조권, 즉 토지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들 녹봉에 충당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즉 수조권을 주는 제도로 고려 때 실시한 것이 전시과, 조선은 과전법이고요. 선지 4번 남면 북양기라고 하는 것, 좀 모의고사 치고는 생소한데요. 일제강점기 때 1930년대 주로 전반입니다. 일제가 조선 땅에서 공업 원료를 증산하기 위한 정책으로 취한 정책의 이름이 남면 북양입니다. 즉 남쪽에는 면화를 심고 북쪽에는 양, 진짜 쉽입니다. 쉽. 동물, 양을 키워가지고 공업 원료를 증산하기 위한 정책으로 30년대 실시한 정책이 남면 북양 정책이고요. 선지 5번 조선 물산 장려회는 1920년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920년대 전반 한마디로 말해서 국산품 애용하자고 일종의 실력 양성 운동으로
물산장려 운동을 펼쳤던 그 조직이 조선물산장려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인데요. 자, 고종장례식이었고 독립선언서 낭독했다. 바로 3.1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1운동의 영향 늘 나오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답니다. 선지 4번 늘 나오는 답이 역시 나와 있습니다. 네, 선지 1번 정방은요 바로 무신집권기 최충원 아들 최후가 인사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정방이고요. 선지 2번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건 바로 강화도 조약의 앞단계죠. 1875년에 일본이 강제로 운요호를 끌고 와서 결국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강제로 개항을 하게 돼서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선지 3번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정미의병으로부터 이어집니다. 정미의병이 발전해서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었고 이 13도 창의군이 또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을 했었죠. 선지 5번 조청 상민수립 무역장정 이것도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고요. 이모군란을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진압을 했죠. 그 결과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청나라 상인들이 쉽게 조선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체결된 것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은 이모군란의 영향으로 이렇게 각각 인과관계가 있는 또 키워드로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6번 가국왕입니다. 고려 후기는 거의 뭐 국민왕이 단골로 나오죠. 원나라가 쇠퇴하는 국제정세, 바로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떠오르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주성 회복, 다른 말로 반원 정책을 폈죠. 예, 그리고 국민왕의 정책이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백성들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해서 신도를 등용했습니다. 하여튼 국민왕의 반원 정책으로 또 잘 나오는 것이 동북쪽 땅, 즉 원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동북쪽 땅을 공격을 했습니다. 바로 그걸 가리켜서 쌍성 총관부 공격이라고 그러죠. 선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선지 1번 우상국 정복한 왕은 신라 지정왕이고요. 선지 2번 수원화성은 바로 조선 정조가 축조를 했죠. 선지 4번 교육 이국조서. 자, 이건 또 고종 때 2차 가보개혁 때입니다. 1895년 초 조선도 이제 근대식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서 반포한 것이 교육 이국조서. 항상 2차 가보개혁 때 반포한 거 그러면 여기 나오는 교육 이국조서하고요. 또 뒤에 나오는 홍범14조. 항상 둘이 단골로 나옵니다. 선지 5번 22담도 왕족 파견. 이건 백제 문해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이 끼친 영향입니다. 자, 벌써 첫 줄. 남한산성이 청군에 포위되었다. 그럼 여기 나온 임금은 인조 임금이고요. 바로 병자호란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최명길은 청과 군신 관계를 맺으면 청군이 성의 포위를 풀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최명길 주장을 반박하는데 바로 최명길이 대표적인 청나라와 화친하자, 즉 주화파 대신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네, 하여튼 병자호란 영향 그러면 바로 국벌론 늘 짝이 됩니다. 즉 이때 인조가 항복을 한 다음에 인조의 둘째 아들 둘째 아들 복림대군 또 큰아들 소현세자 등등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다 왔죠. 소현세자는 갔다 와서 일찍 죽었고 결국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어서 청나라의 그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자 그러면서 청나라 공격하자는 북벌론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답은 선지 2번이고요. 자, 선지 1번 집광소가 설치되고 이건 동학농민운동 때 나오는 키워드죠.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했고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자치적으로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집광소가 되겠습니다. 선지 3번 간도참변은 또 1920년 일단 만주 지역에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거치면서 일본군들이 이제 조선의 독립군들한테 패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초토화시킨 그런 작전이 간도참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 4번 구서당 십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역시 또 신문왕 또 나왔네요. 통일 직후에 신문왕이 군사 조직으로 설치한 것이 구서당 십정이 되겠습니다. 네, 선지 5번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고 바로 외교장각은 강화도에 있었죠. 강화도에 프랑스군이 쳐들어와서 약탈한 사건 바로 병인양요가 되겠습니다. 문제 8번 갑니다. 8번은 일제강점기 때 시대 구분을 묻는 문제입니다. 헌병경찰 또 태영 이런 거 나오면 바로 1910년대 헌병경찰 통치 또는 무단 통치 시기를 상징하는 키워드입니다. 바로 그 얘기 그대로 선지 5번으로 이렇게 일제강점기 무단 통치 실상 나왔습니다. 네, 자, 답 찾았고요. 선지 1번 삼국시대 율령판보 이건 뭐 말도 안 되고 선지 2번 고려 문벌사유 동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까 김부식 나왔습니다만 바로 묘청의 난을 또 김부식이 진압을 했고 아직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전에 고려 문벌사유 동요하면 늘 나오는 것이 이자금의 난 그리고 뒤를 이어서 묘책의 난 이렇게 나오죠. 또 3번 선지 3번 조선 전기 사화 즉
살인파가 주로 훈구파와의 대결 등에서 피해를 입은 사건, 사화가 4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 순서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호 갑자 사화는 다 연산군 때고요. 기묘 사화는 중종 때고, 을사 사화는 명종 때 있었죠. 선지 4번 조선 후기 예송의 전개. 자, 일단 예송하면은 조선 후기 당파 싸움이 가장 심했을 때 딱 키워드가 이제 현종 때의 예송, 또 숙종 때의 환국이죠. 일단 현종 때 자기 아버지 효종이 죽었을 때하고 어머니 그 효종 왕비가 죽었을 때 이제 그때까지 살아계셨던 인조의 계비가 상복을 어느 기간 동안 입어둘 것인가 가지고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 예송 논쟁이 되겠습니다. 그때마다 또 그 집권 세력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은 이제 바로 효종이 원래 인조의 둘째 아들이긴 합니다만, 아까도 북벌론 할 때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소현세자가 죽고 효종이 왕이 올랐는데, 그래도 장남으로 취급해서 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어디까지나 차남은 차남이니까 차남의 예를 따라야 되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일종의 왕실 그 혈통의 정통성, 그런 또 배경이 깔려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현종하면 예송, 이거 최소한 이 키워드만이라도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9번입니다. 문제 9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인데요. 김옥균 등이 우정 청구 개국 축하한 기회로 바로 그해 때로부터 140주년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이죠. 딱 진짜 140주년 맞네요. 네, 하여튼 갑신정변 일으킨 세력들 김옥균, 홍영식 등등은 이른바 급진괴합파라고 불리죠. 선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급진괴합파가 주도하였다. 네, 나머지 선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 2번 천리장성이 축조가 되었다 하는 건 흔히 역사 시험에서 천리장성은 2번에 걸쳐 나오죠. 일단 고구려 연개소문 때 당나라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웠고, 또 하나는 또 고려 때 거란이나 여진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웠습니다. 선지 3번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자. 삼정이정청은 철종 말년에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나니까 나름대로 정부에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해보고자 만들었던 것이 삼정이정청이고요. 선지 4번 나제동맹. 신료한 백제가 동맹을 맺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바로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남진정책을 펴게 되죠. 네, 그 결과 일단 백제와 신라가 서로 혼인을 하는 등 나제 동맹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선지 5번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아직 이때 조선의 사회주의 사상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 다음 10번 문제 갑니다. 네, 10번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흉상은 서상돈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자, 그리고 흔히 이 국제보상운동하면 늘 나오는 게 나라비 1,300만 원입니다. 지금 나라비 1,300만 원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 이게 국제보상운동이 1907년이거든요. 대한제국 때 이때 이 화폐 가치로 치자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상 국제보상운동하면 맨날 나오는 액수가 1,300만 원이고요. 하여튼 이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하신 분이 대구에서 서상돈입니다. 그래서 이 서상돈 선생의 흉상이 대구에 아마 국제보상기념공원 안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분 이제 김광재라고 하는 분도 같이 주도를 했습니다. 하여튼 국제보상운동하면 늘 나오는 신문이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 그게 선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양기덕과 배들 등이 편집을 맡았던 대한매일신보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선지 1번 전주화약. 아까 전에 방금 7번에 일본 선지에서 봤던 거죠. 이렇게 동아농민운동 과정에서 전주성 점령하고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또 집강소 설치되고 쭉 아까 봤던 거고요. 선지 2번 조선 책략의 유포에 반발했다. 조선 책략은 김홍집이 일본에 수신사로 갔다 오면서 가지고 온 책이죠. 또 주요 내용은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수교하라, 그걸 권유하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유생들에 의해 가지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해서 유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영남 만인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882년에 조선이 최초로 서양과 체결한 조약, 즉 미국과 조미 수요 통상조약 체결로 나가게 된 것이고요. 선지 3번 금난 정권이 폐지되는 계기. 자, 이거 바로 정조 때의 1791년 신해 통곡을 말하는 겁니다. 즉 시전 상인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시전 상인들 말고 일반 사적인 상인들이 자기들과 겹치는 물건들 판매하지 못하게 막는 권리, 즉 금난정권이 시전 상인들한테 있었는데, 그런 시전 상인들의 특권을 폐지하는 조치입니다. 즉 자유롭게 더 상업이 이루어지게 만든 조치죠. 신해통공 정조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 5번 윌슨이 제기한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은 건 3.1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11번은 가 정부에 대한 설명인데요. 유일하게 이의 시험 세트에서 오답률이 50%를 넘어갔습니다. 52.1%인데 자, 자료는 고종이 뭘 선포한 이후 간행된 달력이다. 연호 광무 그리고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바로 이거 대한제국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아마 이 가 정부가 대한제국을 말하는 거라는 건 알았을 텐데 이제 아마 선지가 좀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대한제국에서 실시한 근대화 정책을 가리켜서 연호를 따가지고 광무개혁이라고 하는데, 또 광무개혁의 대표적인 조치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지계발급입니다. 즉 토지 소유권을 확인해주는 문서였는데요. 선지 1번 지계
재개발급 늘 나오는 건데 선지 5번이 또 은근히 선택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연통지와 교통국이라고 하는 건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그때는 중국 상하이에 있었을 때니까 국내와의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한 것이 연통제 교통국, 즉 임시정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다 말도 안 되는 선지들인데 일단 선지 2번 별무반 고려 윤관 때 고려 윤관 장군이 만들었죠. 그래서 동북 쪽에 여진 쪽을 몰아내고 동북구성 쌓은 것으로 이어지고요. 선지 3번 대가야 병합, 이건 신라 진흥왕 때고요. 선지 4번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아까 전에 9번에 4번 선지에 낮의 동맹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장수왕 때 이렇게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남진 정책을 펴니까 백조와 신라가 동맹을 맺었다고 했고요. 다음 12번 문제 갑니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해서 창립했다. 바로 이 단체는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좀 더 보충해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이 됐고요. 또 그리고 3대 강령 유명하죠. 3대 강령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기회주의 일제 부인한다. 여기서 기회주의라고 하는 건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반대말, 즉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초대 회장은 이상재 선생이었습니다. 신간회가 이렇게 1927년에 창립된 국내 최대의 민족운동 단체였습니다. 자, 늘 신간회가 나오면 짝이 되는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바로 1929년도에 일어났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선지 5번 같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당시 진상조사단 파견했다. 늘 나온 선지 같이 답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지 1번 인조반정 주도한 건 서인 세력들이죠. 네, 광해군 때의 북인 정권을 몰아냈고요. 선지 2번 구미위원부, 요것도 역시 임시정부 때 미국에서 외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구미위원부고요. 선지 3번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설립했다. 자, 항상 이제 고3 단계까지도 늘 신간회와 신민회가 헷갈려서 많이 좀 오답이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요. 이제 오산학교, 대성학교는 신민회 회원들이 설립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산학교는 이승훈, 대성학교는 안창호 선생이 설립했죠. 선지 4번 일본의 황무지 개건권 요구 철회시켰다. 이건 1904년쯤에 활동했던 보안의 활동인데 보안에도 거의 막 정답이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13번 갑니다. 1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임금의 아버지인 누가 임금 보필하면 국사 처리하면서 특히 중요한 정책이죠. 서원 혁파했고 또 호포제 시행했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이 되겠죠. 임금의 친아버지가 직접 정치한 예는 조선 왕조 시대의 흥선대원군밖에 없습니다. 특히 호포제라고 하는 거는요. 그 영조 때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군포 두 필을 내던 걸 한 필로 줄여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양반들은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군포를 안 냈습니다. 근데 흥선대원군이 호포제를 실시하면서 양반들도 군포를 내게 했다는 것이고요. 하여튼 흥선대원군 하면 또 유명한 정책이 선지 4번 같이 경복궁 중건을 추진했죠. 네, 그리고 이때 발행한 화폐가 당백장 같은 걸 발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훈요 10전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대 왕들한테 교훈처럼 남겨준 것이고요. 선지 2번 화랑도 정비, 아까 전에 대가야 병합 나왔습니다만 역시 화랑도 정비도 진흥왕의 업적이고요. 선지 3번 노비안건법 시행은 또 고려 광종이고, 선지 5번 귀주에서 거란군 물리친 거는 또 3차 침입 때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갑니다. 14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 단체 소속 이봉창의 주요 행적. 자, 이 단체는 상하이에서 김구가 조직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도쿄에서 일왕의 마차 행리를 폭탄 투척했다. 바로 한인애국단 소속의 이봉창 의사의 1932년 1월달에 있었던 의거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인애국단 소속으로 또 유명한 한 분 또 있죠. 바로 윤봉길 의사. 선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상하이의 홍크공원에서 윤봉길의 홍크공원 의거를 계획했다. 역시 한인애국단의 주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한인애국단하고 또 대비가 된 단체로 또 잘 나오는 것이 의열단이죠. 의열단 선지가 나온 것이 선지 4번입니다. 바로 김원봉 등이 주축으로 만들었던 의열단, 특히 의열단에서 활동 지침으로 삼은 그 문서가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이 만들었죠. 항상 그래서 의열단, 김원봉, 또 조선혁명선언 늘 이렇게 서로 짝이 되는 키워드고요. 선지 1번 동북구성, 아까 전에 그 11번 2번 선지에서 윤관의 별무반 할 때 나왔었죠.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 또 나왔네요. 네, 선지 2번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아까 전에 신민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민회가 1911년에 그 조선 총독 테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어서 105명이 구속되거나 기소가 된 사건, 그걸 가리켜서 백오인 사건이라고 합니다만 그걸로 신민회는 와해가 되었습니다. 선지 3번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격파, 즉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 그 독립군 연합부대가 바로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요. 선지 4번, 이건 방금 했습니다. 그 다음 15번 갑니다.
15번도 일제강점기 시대 구분에 대한 문제네요. 자, 미국 공출제, 자,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에 침략전쟁 확대하던 시기, 즉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계속 전쟁에 광분하던 시기. 중일전쟁은 1937년에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기에 늘 나오는 게 이제 민족 말살 정책 또는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수탈한 그런 얘기 단골로 나옵니다. 바로 민족 말살 정책 중에 하나가 선지 4번 늘 나오죠. 황국 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했다. 답 찾았습니다. 선지 1번 도병마사는 고려 전기 때 있었던 그 국방회의기구 이름이었고요. 선지 2번 홍범 14조 반포했다. 아까 전에 교육 이국조사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갑오개혁 때 이제 조선은 정치 개혁을 이렇게 하겠다. 일종의 정강같이 발표한 것이 홍범 14조가 되겠습니다. 또 선지 3번 사군 육진 개척은 세종 때고요. 선지 5번 전국을 구주 오소경 정비했다. 아까 신문랑 또 나왔습니다. 아까 7번에 4번 선지에 그 구자가 들어간 게 구서당 10정이 나왔죠. 근데 구서당 10정은 군사조직이고요. 행정체계는 구주 오소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16번도 어느 단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서재필 등이 이제 주요 회원이고요. 특히 그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운문 자리에 그 자리 부근에 독립문 건립하기 시작했다. 바로 말 그대로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독립의 의미가 이 문구에도 알 수가 있듯이 그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패해서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독립했다. 그런 의미로 그때 독립의 의미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하여튼 독립협회 주요 활동 중에 하나가 대중집회 여런 것이 있죠. 선지 3번 같이 만민공동회의 개최. 여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선지 1번 백두산 정계비 세우는 건 이건 단체라기보다는 조선 숙종 때 그 청나라하고 사이의 간도 문제에 대해서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백두산 정계비고요. 선지 2번 어린이날 제정, 이건 방종환 선생이 주축이 되었던 천도교 소년회고, 선지 4번 수선사 결사운동. 자, 이건 또 고려 무신정권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무신정권 시대의 불교개혁운동으로 바로 보조국사 진울, 나중에 조계종을 창시했죠. 진울이 그 불교개혁운동으로 전개한 것이 수선사 결사운동이고, 선지 5번 우리말 큰사전 편찬, 이건 말 그대로 조선어학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17번 갑니다. 오적암살 모의. 자, 오적이 바로 을사오적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외교권 박탈, 바로 을사늑약인데요. 여기서 또 나철, 아까 전에 3번에 1번 선지 대종교 제가 말씀드릴 때 거기 또 그 나철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당군을 숭배하는 대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여기 나철인데, 나철이 또 이렇게 뒤에 나오는 그 어디죠? 오기오, 여기인 이분들하고 같이 그 오적 암살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여튼 여기서 오적은 을사오적, 을사늑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의미에서 고종이 헤이그 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에 파견했죠. 선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것이 고종의 강제 퇴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선지 1번 곽지우가 의병을 일으킨 때는 임진왜란 때입니다. 선지 2번 신문왕 계속 나오네요. 신문왕이 국학을 설립했죠. 네, 신라 최고의 교육기관 국학 설립은 신문왕 때고요. 선지 3번 최승로가 시무 28조. 자, 이건 고려 성종 때입니다. 그 중요 내용이 이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라. 그리고 지방관을 파견하라. 그런 내용이었고요. 선지 5번 이성계 위화도 해고는 뭐 말도 안 되는 선지고,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18번 이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 자, 진주에서 시작됐고요. 특히 저울이 나옵니다. 바로 저울이 그 백정들이 이제 고기를 팔 때 썼던 그 저울에서 이 형평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여기도 나오지만 갑오개혁으로 일단 법적으로야 뭐 신분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회 관습상 이 백정들이 여전히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 그래서 백정 자녀는 학교 입학도 거부되고, 그런 사회적 차별을 또 철폐하기 위해서 이 형평운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 이때가 이제 우리가 이 백정 얘기 나오니까 이게 조선 왕조 때 얘기로 그 시기로 혹시 착각하기 쉬운데요. 형평운동은 일제강점기 때 1923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역은 진주였고요. 자, 그리고 형평운동을 주도한 단체 이름 말 그대로 형평자가 들어가서 조선 형평사, 선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조선 형평사 활동 내용 답 선지 3번이었고요. 자, 선지 1번 탕평비의 건립병. 탕평비는 이제 영조 때 만들어졌고, 네. 그 다음 선지 2번 화백회의라고 하는 건 신라의 귀족회의죠. 특히 이제 화백회 의장을 가리켜서 상대등이라는 직책이 있었고요. 선지 4번 홍경등은 난, 야, 역시 그 백정차별, 이것도 홍경등의 난도 차별은 차별이죠. 근데 차별 대상이 서북민 사람, 즉 평안도 그쪽 사람들 차별이 심한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홍경래 난이고, 이 홍경래 난이 발생한 시기는 1811년입니다. 조선 순조 때고요. 선지 5번 황국중앙총상회. 자, 아까 전에 황국신민서사 암송 나왔습니다만, 그때 황국은 일본 제국 황국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황국은 대한제국 황국을 말하는 겁니다. 즉 아직 대한제국이 살아있을 때, 즉 대한제국이 수립된 바로 직후네요. 1898년에 이 황국중앙총상회, 주로 서울의
시전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런 일본을 비롯해가지고 외국의 상권 침탈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중앙총상회가 만들어졌습니다. 1898년입니다. 그 다음 19번 갑니다. 19번은 의병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반발했다. 바로 말 그대로 을미의병이죠. 자, 을미의병은 주로 여기 단발령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그 머리 깎으라고 하는 게 반발하실 분들은 역시 유생들이죠. 그 얘기가 선지 5번에 있습니다. 바로 유정석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주도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생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고종이 또 그 해산 명령을 내리니까 또 해산을 했습니다. 네. 다음 선지 1번 치안유지법은요. 이건 특히 시기가 중요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1925년부터 치안유지법이 조선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치안유지법 얘기 나오면 1925년 이후부터 그렇게 딱 시기적으로 감을 잡아야 되겠고요. 선지 2번 장용영이라고 하는 건 정조 때 설치된 그 왕실 친위 부대죠. 선지 3번 척화비 설립, 요것도 아직 그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즉 친미양요 이후에 더 이상 서양 세력하고 상종하지 말자, 그런 뜻으로 세운 것이 척화비고요. 선지 4번 김부식이 이끈, 아까 전에 삼국사기 나왔습니다만 바로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 진압된 것은 묘청의 난,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딱 고려 문벌 귀족사의 동료를 상징하는 두 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갑니다. 가군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규군 하면 이름은 한국광복군인데요. 일단 모의고사 단계에서는 뭐 단답형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꼭 한국광복군, 정확한 이름 몰라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 활동한 것이 맨날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이 영국군하고 같이 해서 그 인도 미얀마 전선에 대원 파견한 거하고 또 미군과 같이 또 협력해서 국내 진공작전 계획했다. 그 선지가 선지 3번에 있습니다.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이렇게 한국 광복군의 두 가지 활동,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 또 국내 진공작전, 답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선지 1번. 스시마 섬은 세종 때 이종모 시켜서 정벌했고, 선지 2번 이토 히로부미 처단하, 안중근 의사우요. 선지 4번 살수 대첩이니까 을지문덕이고, 다음은 아무 말 대잔치네요. 선지 5번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 거두었다. 이것만 유일하게 일제강점기 때 얘긴데, 자,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 거둔 거는 바로 김좌진 장군 등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고, 여기서 아까 전에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봉원호 전투 봤습니다. 바로 여기 홍범도 장군의 부대도 물론 당연히 같이 합세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부대가 합류를 했는데, 이제 그 주로 그 청산리 전투하면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가 나오죠. 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요번 고1 10월달 시험 문제 시험 범위는 아직 해방 후 현대사는 범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 고1, 고2, 고3 모의고사나 수능 모의고사 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